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세준 쌤 그리고 최지연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하, 약간 이게 스트레스 풀려고. 킬링 타임용. 네네. 우리 네. 최지연 컨설턴트님은 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네.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세요. 네. 잘하시지 않으시나요? 아, 저는 아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이거를 만질 줄도 모르고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냥 정 게임 한다 그러면 그 뭐 틀린 그림 찾기 정도? 네. 그건 재밌네요. 그런 근데 거- 그것도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저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는데 네. 저도 한때는 레벨이 엄청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중독을 시키냐면 순위를 매주 랭킹을 매겨주고 그러면 막 승부욕 생겨서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지금. 돌아가셨네 되게. 사실 그래 예전에는 이렇게 오락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게임 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 등짝 맞고 그랬어요. 맨날 너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그랬죠.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뭐 이 게임이라는 게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막 나오고 엄청 대중화가 됐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 회사나 이런 데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이제 취준생들이 귀를 좀 쫑긋 세우게 할 만한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초를 치는 카더라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카더라냐면은 오늘의 카더라. 게임 회사에 입사하려면 게임을 잘해야 된다. 입니다. 이거는 청천 경력 같은 소리 저는 꿈도 못 꾸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걱정이네. 그러면 저희 셋은 게임 회사는 못 가는 겁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혼자 게임- 가신다고요? 아니야. 그럼 혼자라도 가야지. 뭐 네.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네. 근데 게임을 잘하는 것보다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많이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면접에서도 많이 묻거든요. 이따 뭐 단골 질문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많이 해보고 관심 있었다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네, 네. 어떻습니까, 컨설턴트님? 저는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잘해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못하더라도 좋아하고 좀 많은 경험이 있고 가고 싶은 어떤 의지가 좀 뛰어나신 분들이면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인 만큼 뭐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 뭐 좀 못하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카더라는 카더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회사가 뜨는 이유. 자, 오늘의 주제 게임 회사가 뜨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도 아까 카더라와 좀 관련이 깊은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네. 게임 회사 정말 핫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핫합니까? 저는 특히 이 최근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네. 원래 그 게임 회사에 대한 관심은 핫했죠. 근데 최근에 더 뜨거워진 이유. 얼마 전에 그 연봉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높은 줄 몰랐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관심을 높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네. 그냥 연봉을 네. 그냥 투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야,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 돈이거든요. 연봉 인상이란 말에 좀 급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얼마 정도가 인상되었습니까? 일단 우리 빅3 회사가 있거든요. 3N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네, 넷마블, 넥슨 그리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넷마블이랑 넥슨은요 평균 연봉이 8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직군의 신입 초봉이 5,000부터고요. 비개발 직군은 4,500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네, NC 소프트는 인센티브로 이제 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했고 예. 곧 이제 인상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어마어마하네요. 예, 시작부터가. 예.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에도 이제 신입 채용을 할 텐데 신입 채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게임 회사가? 그러니까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건 이제 좀 일반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동안은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별로도 다르고 그 시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올해는 맑음입니다. 아 오늘 일기예보로. 쾌청합니까? 네네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넥슨 대표적인 회사죠. 넥슨이 세 자릿수 이상 채용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또 그 업무 특성상 수시 채용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올해는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수시 채용이. 수시 채용이요? 어허. 그리고 사실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세 자릿수 채용을 그 계획을 하고 발표하는 건 네.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사기업 채용 줄어든다 뭐 이런 뉴스만 보다가 네. 게임 산업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W 게임즈 뭐 이런 것도 네. 채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올해 1년 내내 채용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야,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취업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경직되어 있고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회사는 연봉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 시장도 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최현 대표님? 네, 올해 뭐 넥슨 세 자릿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작년까지의 좀 평균치를 보자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3사, N3, 네. 네, 3N 같은 경우에 뭐 넷마블, 넥슨,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리고 대형 게임사 NHN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기공채 수준으로 좀 뽑고 있고 그리고 50명 전후로 두 자릿수로 계속 채용이 이어져 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좀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네. 해 오고 있었네요. 네, 꾸준히 이제 대형 게임사들은 정기 공채 수준으로 계속 뽑고 있었죠. 그러면 게임에서는 그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게임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대기업 규모인 회사는 거의 없었으니까 중소나 중견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시 채용을 좀 선호해 왔던 거고요. 특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새로운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사용되는 뭐 툴도 달라지기도 하고 트렌드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 계획을 세워놓고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게임 업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네, 그래서 그 수시 채용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보다는 그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그런 그 전문 인력을 통해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시 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그 연봉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헤드헌터들의 스카웃을 좀 막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하, 약간 이제 발목을.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앱 개발이라던가 이런. 특히 뭐 핵심 인력 나가면 회사의 타격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처우 조건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네. 또 있을까요, 최현 대표님? 뭐 일단 대형 게임사들은 이제 공채 수준에서 채용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게임 출시를 앞두고 뭐 개발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폼질 그 보증하는 QA 직무들도 좀 대거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게임 업체들은 그렇게 대규모의 개발자나 품질 보증을 위한 어떤 직원들을 많이 뽑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수시 채용을 선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를 좀 가고 싶어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입사를 위해서 좀 준비할 게 있을까요?
NC소프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뭐 랭킹이 좀 높다던가. 뭐 예, 어떤, 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네. NC소프트사가 채용을 하면서 채용 공고를 낸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격 요건을 보면 네. 이런 게 있어요. 게임 산업 및 트렌드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 아, 역시. 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와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요건 아마 그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 중요한 것 같고요. PPT를 활용한 문서 작성, 그다음에 시각적인 정보 전달 스킬. 아. 네. 게임은 정말 시각이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대 사항을 보면 오, 예. 이게 아주 중요한데 MMORPG에 대한 풍부한 플레이 경험 및 노하우.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게 나온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경험. 플레이를 많이 해봐야 이런 역할이 있고 저런 역할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임 컨텐츠에 대한 높은 이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PC 리니지 2 플레이 경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탈락이네요.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미지나 영상 크리에이티브 툴, 뭐 포토샵 프리미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활용 능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전문 기술도 있지만 이제 경험, 열정, 창의성, 뭐 이런 역량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냥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자격을 요한다고 좀 느껴집니다. 예, 저는 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판 조금 만질 줄 아는. 그건 안 되나요? 그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시는데 잘 안 그려지는데 그거. 그림판 조금. 조금이라서 탈락. 아, 또 있을까요, 우리? 네.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 하면요, 좀 자유로운 문화 이런 걸로 네, 유명해서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학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별히 제한을 하는 그런 스펙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해외 수출 담당 부서라든지 해외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서 관련한 사람들은 좀 외국어 역량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죠. 아, 역시나. 네, 그래서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 뭐 경험 이런 것들 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트 했던 거 그런 디자인 포트폴리오 중요하고 작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들도 중요한데요. 그 기획 경험,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역량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게임 회사만의 채용 전형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게임 회사는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개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과제를 던져줘요. 어떤 과제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이 게임에 대해서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라 뭐라든가 아니면 요런 걸 우리가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레포트를 작성을 하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것처럼 과제를 제시해서 지원서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NC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는 NC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 자체적인 테스트가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코어 밸류와 어허. 핵심 역량에 대한 그 적합도 이런 걸 좀 파악하는 테스트고요.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 잠재적, 지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일반 대기업에서 치르는 뭐 직무적성 검사 그런 네네. 그 내용일 텐데 어쨌든 게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없는 것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고 하면은 실기 전형, 실기. 네, 코딩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 직구는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종을 가더라도 그 코딩 테스트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인 관계 그리고 갈등 관리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별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이 팀 내에서 화합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게임,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해본 것 중에서 좀 비교 분석을 해봐라 라든지 왜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그 중독성의 그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얘기하게 한다거나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이 회사에 갔는데 좋아하는 게임을 물었는데 타사의 게임을 얘기하는 거는 감점 요인이 되나요? 그거는 그 이유를 아마 들어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그렇겠네. 이왕이면 지원하는 회사 게임을 얘기하는 게 낫겠네. 네, 질문들도 보면 우리 회사 뭐 게임 해봤냐 이런 게 많은 걸 보면 그래도 좀 그 지원하는 회사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정말 좀 우문을 했네요. 네. 아니에요. 근데 뭐 진짜 아쉬운 중요한 부분, 질문. 네, 네. 정말 그래요? 좋은 질문 네. 해주셨는데 내가 좋아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뭐 지금 이제 내가 선호도를 얘기하는 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반길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그래도 조금 열려 있겠죠. 네. 아무래도 보수보다는. 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어서 당황했어요. 아 그런가요? 질문의 고수.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게임 회사에는 어떤 직무가 있나요? 평이했어. 이건 평이했어. 별 하나짜리입니다. 네, 준비도 돼 있고.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자, 우선 네. 직무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게임 기획자가 있고요. 몸값이 장난이 아니죠. 이 기획자는요? 그렇죠. 게임 기획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게임 아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 하고 그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2D와 3D. 또 프로그래머들 있죠.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서버 프로그래머 이렇게 네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개발에서 가장 고수익의 연봉을 받고 그 지위가 높은 직업이 게임 밸런스 기획자. 게임 밸런스 기획자. 네네. 애니메이터, 이펙터, 서버 프로그래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몸값은 높은데 이 중에서도 이런 직무의 그 몸값이 좀 높다 이렇게 다 전문성이 필요하죠. 작업이 좀 하는 게 좀 어렵거나 네네, 좀 그렇죠. 더 전문적인 걸 요하는 창의성도 필요하고.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펙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작 구성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나리오 작가. 네, 그리고 효과음, 그리고 배경음악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트 디자인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좀 다른 직군이 있다면은 이제 게임 퍼블리싱 직군인데요. 퍼블리싱. 네네. 국내외 또 출시를 앞두고 또 수출하고 고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좀 있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랑은 좀 다른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위한 직군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유저들의 사용률, 뭐 만족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리서치도 좀 해야 되고 네. 고객들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네. 분류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네요. 게임 만드는 것부터 고객 관리부터 네. 그런 대응부터. 그렇죠. 유저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평판 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현재도 지금 그렇게 얘기 물망에 나온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만족도가 안 좋다 그러면 대거 유저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사 봤어요. 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게임 회사 입사를 위해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채용 과정, 직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진짜로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게임 회사는 왠지 근무 분위기가 자유로울 것 같다. 저도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게임 회사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죠. 자유롭지 않으면 창의적인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수직적이고 게임은 이러면. 창이잖아요. 특히 뭐 스토리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분위기가 맞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다 지금 창의적인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평적인 분위기도 있고 네네.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우리 취업 비서도 감독님 좀 더 자유롭게 가야 돼요. 이런 딱딱한 의자 말고 빈백 깔아주세요.
좀 편안한 누워서 흔들리자나 뭐 마사지 그런 거나 의자 진짜 아니 좀 이렇게 좀 기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 좀 보는 사람도 편한 네.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야외 나가서 텐트 쳐놓고 하는 것도 괜찮고. 아, 너무 나갔나요? 아, 그건 사회적 거리. 알겠습니다. 또, 예, 최 대표님. 네, 일단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 좀 그 딱딱한 조직 문화를 혐오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혐까지 많아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오면 그날 그 사람이 이슈가 되는 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조금 비즈니스 캐주얼로 가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있어도 정장을 입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말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긴 하지만 이런 정장 입고 딱딱한 문화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너무 예의 없는 그런 문화도 좀 싫어하는 그런 양상. 근데 어느 날 만약에 관심 받고 싶으면 진짜 정장 입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게 다 이슈가 되죠. 네. 오늘 뭐 할로윈데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 친구 왜 저러고 왔지? 그냥 삼성전자에 수영복 입고 간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겠네. 네. 진짜 적절한 날카로운. 야. 그래요. 자, 다음 궁금증입니다. 문과생은 게임 회사 취업에 좀 불리하다.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아니에요? 개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쪽 직무는 불리하죠. 아하. 불리한 게 아니라 접근이 어렵죠. 그런데 네. 게임 회사 직무 중에 뭐 퍼블리셔도 있고, 뭐 스토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이 공통적인 이 직무들의 특성은 필요와 역량은 기획력, 창의성 이런 거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얻는 역량들이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게임이 그냥 이런 개발 뭐 외에도 아까 뭐 시나리오나 이런 좀 필요한 거니까 대서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데는 접근하기가 문과생도 가능하다. 네. 어떻습니까, 최 대표님은? 네, 일단 뭐 개발 직군 그리고 비개발 직군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무역 또 마케팅, 디자인, 기획, 스태프 직군, 뭐 또 월급 나가는 회계, 뭐 인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대생도 많이 취업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발자들 중에서도 전공자가 아닌데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는 이제 인문계 출신이지만 뭐 이제 교육 이런 지원들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소프트웨어 어떤 교육 수료를 통해서도 좀 역량을 좀 신장시키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독학하고 이렇게 한다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인문계를 주 전공을 하면서 부전공으로 IT 쪽을 좀 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개발 직군은 포션을 따지자면 일단 전공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전공자들도 있다. 그리고 비개발 직군은 인문계대 출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네. 이게 뭐 벽을 이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면 사실 체육을 잘해도 NC 다이노스 들어갈 수 있거든요. NC 기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든 잘하면 됩니다. 네. 뭐든 잘하세요. 다음 궁금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게임 회사 특성상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창의적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년이 타 회사보다는 좀 짧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그 모든 기업은 조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자와 관리자. 실무자가 나중에 관리자가 되죠. 근데 실무자로서는 그 뭐 창의성이라든가 트렌드를 읽고 뭐 이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나중에 관리자가 되고 CEO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도 당연히 연륜이 있고 또 연령 있는 임원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타 업계에 비해서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좋은 관리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뭐 스카우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보직이라 그러나요? 직위 자체가 그러면 다른 회사랑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뭐 대리, 뭐 과장, 상무, 이사 이렇게. 그런 것들이 파괴된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아. 어쨌든 그 안에 부르는 직책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조직이라는 건 실무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그런 보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상무나 이사까지 가는 뭐 어떤 그런 게 정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파괴된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느낄 이게 수도 있고 정년 사실은 자체가. 뭐 창업한 사람들이 20대에 창업을 해서 임원이 되니까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분들이 많아서 저쪽은 평균 연령이 다 저런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런 인식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약간 편차가 좀 있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최 대표님? 네. 일단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IT 그 통신, 전기 전기 말고 전자 그리고 네. 통신 이런 쪽 산업이 사실은 좀 많이 연령대가 젊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를 가보면 좀 젊은 분들 평균 연령이 되게 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무자의 연령이 더 낮아서 그렇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정년이 임박해서 퇴직을 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게임 산업이 육성된 게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년 퇴직이 짧아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관리자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산업의 융복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육 쪽으로 게임을 접목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의료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카운팅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회사 입사는 남자가 유리하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별로 역량을 따질 수 없는 그런 그 산업이 분야고요. 네. 그래서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일단 오해고. 네.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성별을 불문하고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15개 회사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비율이. 네, 남성 비율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여성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게임하면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로 예. 여자들은 좀 게임을 안 좋아하고 안 네, 하고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비가 좀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일반 제조업에서 여성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그 오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비 자체가 조금 아직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입사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네, 전혀 네. 없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아봤는데요. 게임 회사 입사를 좀 꿈꾸시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